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현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이면 이제 7월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데 네. 7월 한 달 일의 마지막이니까 네. IT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니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IT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의자를 너무 앞으로 지고 온 거예요. 제가 뭐 원래 얼굴이 좀 크긴 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담 씨보다 얼굴이 한 2배 가까이 지금 커 보여가지고. 우리 원래 이 정도 차이 났어요. 잠깐 제가 얼굴을 좀 뒤로 조금 물러서서 네. 네, 보시는 분들이 또 불편할까 봐 네, 제가 잠깐 뒤로 물러서서 네, IT 뭐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지금 미국 증시 애플이 뭐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그쵸. 퀄컴이 무려 15%나 또 급등을 했거든요. 어저께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네.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을 방문을 하면서 뭐 화제성이라든지 뭐 수익성이라든지 사실 뭐 IT 업종을 8월 달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테크윙 그리고 ST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살짝 눌리고 있는데 어제 뭐 테크윙은 21,6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21,4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TI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19,750원 말씀드렸는데 19,500원이잖아요. 뭐 오늘 살짝 이 누르는 자리를 이용해서 신규 접근도 충분히 좀 가능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 추세를 뭐 타고 가는 신고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8월 달에 제가 우리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8월에 주도 업종이 뭐가 될까라는 걸 질문을 하면은 뭐 각양각색의 답변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수혜주다. 그리고 IT 종목이다. 뭐 2차 전지 종목이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전부 다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이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7월 달도 복귀를 해보면은요. 네. IT 종목만 간 게 아니거든요. 이번 주에 그야말로 IT 종목들이 아직 강하게 움직였지만 네. 그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그쵸.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순환 랠리를 다 펼쳤었단 말이에요. 저는 8월 달에도 이런 시장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IT 업종 주도 섹터로서 여러분들의 포트에 무게중심을 잡아놓고 IT 종목들을 담아놓을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오늘 숨고르기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어저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온양사업장을 방문을 왜 했을까? 그 다음에 다음 행보는 좀 어떻게 될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제가 또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업종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먼저 이 7월의 첫날에 언급해주셨던 대주전자재료부터 시작을 네. 해볼까요? 7월 스타트를 이제 7월의 마무리와 함께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하는 건데요. 네. 7월 1일 날 35,250원에 공략을 해드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7월 1월 달에 이 대주전자재료를 소개를 해드릴 때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사상 최고가 자리까지 올라온 상태였고 이 부근에서 제가 공략을 다시 하면서 사실은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실적은 과연 잘 나올까? 이런 걱정들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 장중 10시 30분을 기준으로 딱 따져보면 27% 가까운 수익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주가의 위치가 지금 계속해서 레벨업되고 있고 오늘 그야말로 삼성, SDI, LG화학 같은 이런 2차 전지 대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특히나 오늘 실적 발표를 한 LG화학의 실적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오늘 장중에 8%가 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LG화학이 사실은 배터리 쪽에 있어서 아주 크게 흑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감안했을 때 실적이 엄청나게 좀 좋아질 수 있다. 특히나 모두가 다 기대하는 것처럼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LNF라든지 그리고 설비 투자를 발표한 첨보 같은 기업들이 초급등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제까지는 IT 종목들이 워낙 또 좀 강하게 좀 움직였고 오늘은 또 실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 수급들이 또 2차 전지 쪽으로 또 움직이고 이런 시장의 흐름이 그대로 8월 달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트를 딱 만들어 놓으실 때
밑에 IT 종목 담아 놓으시고 2차 전지 종목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5G 종목들도 저점에서 담아 놓으신다면 8월 달에도 이런 순환 랠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2차 전지 종목 중에 좀 참신한 종목, 제가 지금까지 뭐 방송에서 한 번도 또 소개하지 않았던 종목 하나를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그 종목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이제 7월 21일에 꼽아셨던 다우데이터인데 지금 이 종목 수익도 굉장히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제가 그야말로 저점에서 제가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너무 그린 뉴딜 쪽에 좀 쏠려 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키움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빅데이터라든지 이 클라우드라든지 새로운 이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다우데이터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 21일 날이 딱 요때였어요. 요때 거의 뭐 최저점 부근이었죠. 여기서 슬쩍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한번 살짝 눌렀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이 14,850원이었으니까 네. 딱 매수 가격 13,850원이 단기 저점으로 딱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꾸역꾸역 올라오더니 어제 종가 무렵에서 다우데이터가 뭔가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가격 관리가 딱 되고 끝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던 16,000원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역시나 이 종목도 거의 27% 가까운 아주 좋은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직전 고점에 이제 매물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는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우데이터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디지털 뉴딜 쪽도 8월 4일 날, 8월 5일 날 또 정부에서 뭐 AR, VR이라든지 새로운 차세대 이제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8월 5일부터는 데이터 3법이 또 통과되기 때문에 핀테크라든지 또 이런 디지털 뉴딜과 또 함께 엮여 있는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우데이터의 이제 후속주 뭐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초반에 가비아라든지 KINX라든지 다우데이터가 이제 같이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도 이제 8월 초에 또 시세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잘 또 선별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를 좀 해볼게요, 매니저님. 이거는 엔지캠 생명과학인데 사실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지금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에 사실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걸 뭐 IT 종목들도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면 저는 요즘 시장 정말 예전과는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7월 24일 날 96,600원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12,000원의 목표가가 너무 좀 보잘것없는 목표가였다. 지금 오늘 주가가 1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12,000원까지 올라갔어도 거의 20%가 넘는 수익을 챙겼었는데 여기서 주당 뭐 4만 원이 넘게 또 올라갔으니까요. 목표가 설정이 조금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또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오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IT 종목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주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어떤 특정 섹터만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 랠리를 펼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업종에 구애를 두지 말고 종목의 내용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8월에도 우리가 무난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3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문자 왔쇼. 자, 오늘도 어김없는 문자 사연 시간인데요. 오늘은 7320님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비츠로테크 12,300원에 비중은 3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12,300원이면 이게 또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이제 조금 추격 매수가 되셨는데 오늘 오전에 또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 비츠로테크를 또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1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요게 인공 태양과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또 급등을 한번 했던 거잖아요. 핵융합 기술 사실 이제 미래에 우리 인류를 또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거의 뭐 환경 오염과는 완전 무결한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원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인류 공동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테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비츠로테크가 급등을 좀 했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12,000원 정도 근처에 약간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어저께 워낙 기록적인 지금 거래
거래량이 좀 동반이 좀 되면서 고점을 좀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반등이 들어올 때마다 약간의 매물 저항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12,0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두시면서 워낙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손실을 좀 줄이고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요, 매니저님, 사실 우주 산업은 네. 아직 제게는 너무 먼 미래 이야기인데 그렇죠. 너무 먼 얘기는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도 제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게 기술이 개발되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고 기술의 변혁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핵융합 물론 아주 먼 미래 얘기예요. 뭐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진짜 인공태양이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뭐 인류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너무 먼 얘기보다는 우리 눈앞에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씩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변화들에 네. 주식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워낙 이제 재료가 조금 핫했었기 때문에 비츠로테크는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5284님 사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니저님, 나이스 평가 정보고요. 네. 21,200원에 비중은 10%,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21,000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는 딱 요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주가가 이제 한번 이렇게 눌러놓고 나서 21선 근처에서 추세적인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이제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이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또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개인들의 신용 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또 성장을 할 거거든요. 관련된 수혜주가 나이스 평가 정보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8월 초까지 추세적인 상승이 한번 나온다면 전고점 한번 넘기고 한 23,000~2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도 저는 이제 IT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라고 예고를 해드렸었죠. 자. 현재 가격 딱 35,000원에 넷패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도 딱 35,000원이니까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미 넷패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가가 그야말로 쬐끔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쬐끔 올라왔는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직전에 이제 3월달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38,3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조정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받았고 거의 4, 5개월 동안에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서서히 이제 추세가 이렇게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굳이 IT 종목들이 쉬고 있는 와중에 넷패스라는 종목을 또 그러니까요. 가지고 온 이유 이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을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후 4시에 장이 끝나자마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온양 사업장을 방문했다라는 보도가 전국적으로 그냥 다 나왔거든요. 그 보도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 삼성그룹의 미래 지향점이 과연 어디인지를 저는 분명히 이제 간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삼성전기 쪽에서 이 PLP 소위 말해서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 기술 사업부를 완전히 떼와가지고 삼성전자가 흡수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대만의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고객사들의 파운드리 물량을 받아오기 위해서 EUV 공정 그리고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투자를 아주 계속 공격적으로 해 나갈 거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이재용 부회장이 전격적으로 온양 사업장을 방문을 하면서 아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완전히 이 파운드리 쪽 5나노 공정에 거의 미래의 명운을 걸었구나라는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넷패스인데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나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SNS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 못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네.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 제가 준비해온 이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PLP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요 PLP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기반의 수출, 그 PLP 기반의 이 수출 물량이 사실상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은 오늘 주가가 15%나 급등한 퀄컴이라는 회사에 양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하반기 때 이 PLP 패널과 관련된 이 PLP 패키징과 관련된 기술 양산이 완료가 되면 바로 퀄컴이라는 기업의 내년 상반기 안에 발주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동그랗게 생겨있는 이 웨이퍼 기판을 네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장점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요 그림의 딱 위에 부분에 보시면 동그란 건 쪼개면은 소실되는 구간이 되게 많잖아요. 반도체를 이렇게 쪼개서 써야 되는데 위에 동그란 거 보시면 소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칩이 별로 없죠. 네. 근데 아래쪽에 이제 네모나게 해놓은 걸 보면은 정사각형으로 만약에 다 쪼갠다라고 하면 동그랗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이게 바로 PLP 패키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네페스라는 기업이다. 그리고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퀄컴이라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고객을 지금 뚫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실적적으로 상당히 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여러분들 딱 기억하기 쉽게 35,000원 딱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42,000원, 손절 가격은 31,500원 정도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키 종목으로 네페스 소개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원샷 원키 종목이 있죠? 34,100원에요.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네.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 하나를 좀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온 종목인데요. 역시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이다.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중반대의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월 24일 날 또 눈여겨볼 만한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대보 마그네틱이 6월 24일 날 2차 전지 소재를 임가공하기 위해서 1만 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과연 이 토지를 왜 샀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신공장에서 하이니켈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땅에 매입한 땅 위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나서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땅 매입을 했다라는 건 공시가 이미 나왔고 공장이 이제 준공을 하고 나서 내년 1분기에 라인이 이제 깔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2분기 때는 바로 이 수산화 리튬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하이니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쵸. 니켈의 비중이 뭐 80%, 90%를 넘어가는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배터리의 성능을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앞으로 원래는 2차 전지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었으나 지금은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까지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오늘 첨보라는 기업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 기업도 또 설비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뭐 실적이 좋건 나쁘건 그쵸. 상관없이 느닷없이 그냥 급등세가 연출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대보 마그네틱 역시도 충분히 정고점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요게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려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35,000원대 단기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요. 주가가 이제 살짝 누르면서 21선 조정을 한 2, 3주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서니까 대보 마그네틱도 오전장에 이제 21선을 조금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한 1, 2주 정도 안에 정고점 넘어가고 추세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준다.
한다면 52주 신고가 경신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3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으로 꼽아주신 두 종목 또 오후장에서 잘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더 궁금해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안내 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해드릴 건데 최근에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이제 릴레이 수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다음 주 이제 오늘 딱 7월 31일 7월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쵸. 7월 한 달 간단하게 좀 복귀를 좀 해드리고 나서 8월 시장 전략 그리고 8월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들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시에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로 우리 매니저님 말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